자, 원형지 보겠습니다. 원형지 문제는 5번 문제부터 나와 있네요. 5번 문제부터 원형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형지는 개발 계획대로 조성한 건 조성토지죠. 우리가 계획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난개발이 아지르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원형지란 건 개발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죠. 계획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겠죠. 뭐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한다든가 복합적 입체적 개발이 필요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원형지 상태로 그대로 팔아먹는 거잖아. 이거 땅값이 싸죠. 땅값이 싸니까 이게 특정인에게 또 그것도 수익계약으로 주거든. 왜 수익계약으로 줘?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수익계약으로 주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원형지는 반드시 원형지 공급 대상자를 반드시 명확하게 정하자. 공급 대상자. 그리고 요거는 조성토지하고 차이점이 뭐다? 조성토지 공급은 지정권자에게 공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도 전체 개발구역 면적이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원형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형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당연히 국가지자체, 행정청 되죠. 두 번째 공공기관 되죠. 공공기관. 세 번째 지방공사도 되죠. 지방공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공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또 굳이 우리 공공시행자 중에 정부 출연기관이 있었잖아요. 그 정부 출연기관은 여기 없다. 또 이렇게 하나 뭐 참고하시고요. 자, 네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이런 자들이 복합적 개발을 위해 가지고 원형지를 뭐 한다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원형지 공모. 자, 그러면 이 공모에서 선정된 자 있죠. 이들에게도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굳이 한 가지 주의하는 건 뭐다? 공모를 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까지입니다. 지방공사도 원형지 공모 못합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얘네들이 원형지를 공모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학교 공장 부지죠.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겠다 하는 자. 여기서 학교는 대학교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성토지하고 원형지는 학교 공장을 좀 비교해서 잘 기억합니다. 아까 조성토지는 학교 무슨 방법? 조성토지 초중고등학교 수의계약으로 줬지. 우리 원형지는 경쟁입찰입니다. 공장은 아까 주공공해서 공장용지는 추첨이죠. 원형지는 뭐다? 경쟁입찰이다. 아시겠죠? 원형지는 경쟁입찰. 자, 얘는 경쟁입찰이에요. 5번은. 자, 경쟁입찰이고 얘들은 수의계약이겠죠. 경쟁입찰인데 경쟁입찰로 해도 몇 번 이상 유찰되면 2번 이상 유찰되면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 아까 우리 조성토지도 공급 방법만 얘기했는데 조성토지도 공급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공급 가격. 원형지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파니까 우리 부동산 가격은 다 감정평가거든. 근데 감정가격인데 여기다가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를 했죠. 그러면 그 공사비를 받는 거예요. 그걸 합해가지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 거야. 감정가격은 감정가격인데. 근데 조성토지는 뭡니까? 전부 택지를 조성해 놓고 감정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조성토지는 그냥 감정가격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조성토지는 그냥 감정가격이다. 근데 조성토지는 그 감정가격보다도 더 싸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거 있었죠. 공짜 냄새 나는 거 있었잖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기억납니까? 뭐 이주단지 조성,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도 한 문제. 그 문제가 빠졌던 거 같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형지 첫 번째 문제는 공급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원형지는 원형지는 개발 계획대로 공급하는 게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죠.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뭐 할 때 승인을 할 때 뭐를 달 수 있다?
조건을 달 수 있죠. 이행 조건을 달아서 승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 승인. 너무 고밀도로 개발하지 마라. 용적률 같은 개발 밀도도 조건을 달 수 있고요. 아예 토지의 용도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용도별 면적 배치. 그 다음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교통처리 개방이나 기반시설 있죠. 이런 것을 뭐한다?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가격이 워낙 싸니까 바로 매각하면 안 되겠죠. 바로 팔아먹으면 무조건 투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매각을 뭐한다? 못한다. 매각을 못한다. 언제까지 매각 못해?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죠. 자, 이 대통령령은 공사 완료 공고죠.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몇 년? 5년이죠. 자, 처음에 공거 계약 체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 중에서 빠른 때 먼저 끝나는 기간이죠. 빠른 때 먼저 끝나는 기간이 매각 제한 기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매각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물어보는 게 많아. 누구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행지 개발자가 누구일 때? 국가나 지자체. 여기는 공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는 매각 제한 받아요. 국가 지자체만 매각 제한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원행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아까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죠. 그런데 원행지 공급은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있잖아, 얘들. 학교 공장만 뭐 경쟁입찰. 얘도 2번 이상 유찰되면 뭐였어? 수의계약으로 갔죠. 그리고 가격은 아까 얘기했죠. 감정가격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뭐 한다? 협의한다. 자, 지정권자가 승인했다가 조건을 이런 거 이행을 안 하면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시행자도 원행지 개발자한테 공급을 했다가 자, 뭔가 계획대로 약속한 대로 안 하면은 계약 자체를 해제해 버릴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봅니다. 원행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죠. 승인 받고 밑줄 특정한 자에게 공급 대상자죠. 원행지를 공급하게 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행지 면적은 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까지만 한정한다. 2번 위 1의 원행지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는 국가 지자체가 포함되어 당연하죠. 3번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공급 계획에 따라 원행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행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서 자, 이 개발 계획의 내용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실시 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맞다는 거예요. 이 원행지 승인 자체가요.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원행지 승인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은 본래 개발 계획대로 개발하는 거잖아.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원행지 승인하는 거지. 개발 계획도 안 만들어졌는데 원행지부터 승인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다가 세부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행지는 개발 계획대로 개발하는 땅이 아닙니다. 개발 계획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실시 계획에 반영. 4번 원행지 개발자가 세부 내용에서 세부 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간 내에 착수를 안 한다. 약속대로 안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시행자는 계약을 맺어버릴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원형지 개발자가 이 지문은 딱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괄호 국가 지자체는 제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지자체는 빼고 몇 년 범위 안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죠. 원행지를 매각할 수 없다. 없는데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투기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 단서 조항은 우리 시험에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봐줍니다. 이주용 주택을 짓겠다는 거죠. 이주용 주택. 이주용 주택 짓기 위해서 공공 원행지를 쓴다는 거야. 이거는 투기가 아니다. 공공문화시설이죠. 공공문화시설을 설치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신도시를 만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신도시를 만들면은 아파트를 먼저 다 지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공공문화시설이.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서. 그래서 공공문화시설을 신속하게 입점을 하기 위해서. 공공문화시설 종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린생활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게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공공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뭐 한다? 이것도 매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정권자에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돼. 뭐 이거 외에도
대통령령에 보면 임대주택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형지에 뭘 짓겠다고? 임대주택 짓겠다는 거야. 그러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법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익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한다. 기반시설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투기를 안 봐요. 한 4가지 정도 얘기했죠, 지금. 첫 번째 뭐, 이주용 주택을 짓겠다. 아니면 공공문화시설 설치하겠다. 임대주택 짓겠다.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요런 용도 같으면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서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6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특정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공공에 뭐 정부 출연기관이 없었죠. 네, 그런 얘기가 되는데 뭐 참고하시고, 아까 복합적 개발을 위해서 원형지 공모를 했죠. 공모할 수 있는 자가 누구까지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까지다라는 것 정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받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용 방식을 마무리를 짓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하나 물어볼까? 시행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거야.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용 방식 마무리 짓고 이번에는 환지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환지 방식. 내일부터 방학이면 오늘부터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오늘 안 갔네. 다들 나오셨네. 뭐 즐겁지가 않죠. 이거라고. 그죠? 뭔가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도 않고 참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이.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뭘 받아야 돼? 인가 받습니다. 이런 용어도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심에 이렇게 물어봐서 사전 검토 받는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인가가 사전 검토 아닌가? 이런 혼자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 조문은, 법 명칭은 다르면 틀린 거야. 무조건. 아시겠죠? 인가, 환지 인가가 나의 공사에 들어가. 그럼 환지 인가 났죠? 공사에 들어가. 공사 끝났죠? 공사 끝나면은 얘는 뭐 해야 돼? 아까 수용 방식 분양했지? 얘는 분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분양하면 안 되지. 돌려줘야지.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해? 환지처분. 환지처분. 환지처분하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관보나 공보에 뭐 하면? 공고를 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해? 다음날이 효력이 발생하죠. 다음날에 새로운 토지 환지를 취득한다는 그게 환지 방식이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죠. 이 환지 처분은 무슨 내용대로 해야 돼? 환지 계획대로 해야 돼. 환지 계획과 다르게 한 환지 처분은 무조건 무효입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환지 계획만 잡으면 끝나요. 환지 계획. 인가는 누구한테 받아? 이놈은 지정권자를 하면 안 돼요.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 아시겠죠? 그럼 얘 밑에 행정청이 없잖아. 그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행정청은 인가 안 받아. 행정청은 뭐만 하면 돼? 계획을 작성만 하면 돼. 계획을 정하기만 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뭘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계획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 주민에게 공람시키지. 공람 며칠? 14일 이상이죠. 그리고 반영 여부는 며칠이더라?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 이렇게 되는 거야. 환지 계획은 대외적인 공고 고시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환지 계획은 뭐 받으면 인가만 딱 떨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한다? 다시 인가 받아야지. 변경은 새로운 행위니까. 경미한 변경은 어떻게 한다? 경미한 변경은 어떻게 한다? 환지 계획. 응? 신고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한다니까. 뭐 신고를 해. 우리 개발법에 신고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 조합. 아까 안 했나? 조합이 아까 그 지문이 없었나? 없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했구나. 우리 조합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인가받잖아.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경미한 변경 신고하잖아. 그 경미한 변경이 뭐였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요거는 신고합니다. 그럼 우리 개발법에는 조합 요것만 주된, 사무소, 요것만 신고. 나머지 경미한 변경이 나오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요것도 경미한 변경 그냥 해. 작년 시험에 또 나왔잖아. 경미한 변경이 네 개 있었는데 눈으로만 한번 봐주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종전 토지를 하필하거나 분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하필 분필하면 당연히 환지 명시 바뀌어 안 바뀌어? 뒤에는 안 봐도 돼. 아, 하필 분필 하면 뒤에 바뀌어. 이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봐. 두 번째,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한테 뭘 받았어? 동의를 받아서 변경하죠. 요거 경미한 변경으로 봐. 근데 문제는 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하는데 다른 소유자 끝까지 변경이 되면 돼, 안 돼? 그 소유자는 동의 안 했잖아. 그건 단서가 있어. 세 번째,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뭔가 측량 결과를 오차 범위나 이런 거 결과를 반영하죠. 그건 무조건 경미한 거야. 여기 세 번째야. 네 번째, 환지로 주기로 정했는데 금전으로 청산을 했어. 금전 청산. 이런 거 경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두 번 봐주면 돼. 한두 번. 근데 나오면 맞추는 거고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부담 갖지 말고. 그럼 이것들은 다시 변경 인가 받는다 그러면 틀리죠. 신고한다 그러면 틀려. 자, 인가 받는 거. 두 번째, 환지 계획의 내용도 우리가 좀 봤죠. 환지 계획의 내용은 환지 뭐 하는 거예요? 환지 설계하는 거잖아. 종전 도면, 환지 후 도면, 환지 전 도면과 전후 도면을 딱 놓고 대비도를 놓고 종전 몇 번째 토지가 몇 번째로 간다. 두 번째, 환지 뭐도 작성했어? 환지 명세 작성했죠? 필지별로 종전 몇 번째 토지가 몇 번째로 바뀐다. 또 무슨 명세도 작성했어? 무슨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도 작성했죠? 기억납니까? 채비지 보류지 명세도 작성했죠? 또 무슨 명세도 있더라? 입주한지 하면은 입주한지 하면은 아파트 주는 계획 짜야 되잖아. 그래서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가 나와요. 그래서 환지 설계하고 명세를 하고 또 명세를 하고 명세를 했잖아. 그죠? 명세를 하고 명세를 하고 명세한 걸 우리는 두 글자로 줄이면 뭐 한다? 언약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약하는 게 환지 계획이야.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환지 예정지 명세는 없다. 이게 환지 예정지가 뭐예요? 환지 예정지는 필수 절차, 임의 절차요. 그리고 환지 계획에 환지 예정지를 환지 계획에서 정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환지 예정지란 건 환지 계획에서 정한 토지를 실제 토지에 뭐 하는 거야? 정해주는 게 환지 예정지야.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명세는 환지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건 있어. 환지 예정지 도면은 있어. 도면. 환지 예정지도. 그 전후 대비도 있잖아. 종전 토지가 몇 번째로 바뀐다는 거. 예, 도면은 있지만 환지 예정지 명세라는 건 없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봤고. 세 번째. 환지 계획은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뭐다? 종전 토지와 환지에 위지면 토수리환 기억나요? 위지면 토수리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우리나라는 무슨 식이 원칙이야? 우리나라는 평가식이 원칙. 평가식. 예외적으로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 같으면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어. 입주한지는 반드시 무슨 식? 입주한지는 면적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입주한지가 뭐야? 토지 대신 아파트 주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면적식으로 해? 그건 가치로 따져야지. 가격으로. 반드시 그 평가식으로 가야 돼. 이해갑니까? 그리고 환지계획 기준은 뭘로 정해? 환지계획 기준은 국토부령. 환지계획 기준, 채비지 보류지 책정 기준. 이는 국토부령입니다.
자,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로 돌린다 무슨 환지? 평면 환지. 토지 대신에 건물로 줘 무슨 환지? 입체 환지. 자, 건축물 주는 걸 한 말로 표현해 볼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뭐? 토지의 공유 지분.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주는 게 이게 입체 환지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토지도 안 주고 건물도 안 주고 돈 줘서 내보내 버리는 게 있죠. 돈 줘서 내보내 버리는 건 어떤 경우야?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토지 소유자가 뭐 했어? 신청하거나 동의를 했지. 그러면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반대 임차권자 등이 동의 받아야죠. 그런데 평면 환지를 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게 무슨 환지가 가장 이상적이야? 적응 환지. 종전 토지 가치만큼 토지로 돌려주는 게 적응 환지. 그런데 얘는 청산할 필요가 없잖아. 토지로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얘는 절대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 정환지, 감환지가 나올 수 있죠. 정환지는 종전 토지보다 더 많이 주는 거. 왜? 종전 토지가 뭐해서? 면적이 작아서. 맞지요? 작으니까 무슨 토지가 되지 않도록?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준다. 이게 정환지. 아니면은 아예 줄 게 없어. 환지 대상에서 뭐 시켜버려? 제외. 그래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두 번 나오는 거야. 돈 내주는 게 환지 대상, 환지 안 주고 돈 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소유자가 원해서, 여기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시행자가 직권으로 쫓아내는 거야. 요거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 필요 없죠? 요거는 소유자 동의도 필요 없어. 요거는 그 면적이 잘 쫓아내는 거라니까. 근데 요거는 소유자가 원해서 지금 환지 안 받는 거잖아. 이때는 임차권자 등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입체환지는 토지 가진 자만 합니까? 건물만 있는 자도 합니까? 건축물 소유자도 하죠. 요게 입체환지의 특징이다. 물론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당연히. 그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아직 더 들어가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나온 적은 없는데 여기 모든 건물 가진 자가 토지 가진 자가 다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어. 시킬 수도 있어. 그런데 요 건물이 만약에 주택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여기 살아야 되잖아. 주택을 가진 자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체환지 신청이 가능해요. 주택이 있던 자는. 그럼 주택이 없던 자가 문제가 되죠. 주택이 없던 자는 두 개잖아. 땅만 있든지 토지 위에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있었던지 두 개겠죠. 그럼 이 자들은 두 개 중에 한 개 해당이 돼야 되는 거야. 토지 면적이 크든지 국장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든지 아니면은 토지 건물 평가액 권리가액 있죠. 권리가액이 가장 작은 평수 아파트 한 채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이 되든지 두 개 중 한 개 돼야 입체환지 신청이 가능해.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손들어.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됩니다. 우리 개발법 6문제가 나오는데 5문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그럼 뭐 만약에 한 문제 정도 이상하게 나오면 몰라야 돼. 우리 뭐 공부 50점 목표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뭐 공부를 했는데 50점 못 받고 그럴 수는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50점 못 받을 수는 없어. 가끔 이제 얼굴을 보면은 아이고 50점 되겠나 싶은 얼굴이 가끔 있긴 있는데. 문제를 봅시다. 자, 8번 문제죠. 8번 문제. 환지 계획 작성인가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환지 계획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수리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토지를 토양으로 바꿔놓고요. 그것도 또 좋은 문제 만들었다고 또 막 자랑하고 미친다 미쳐.
우리 공인중개사, 예비 공인중개사를 놓고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2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하면, 아까 요말, 아까 했죠? 공동주택 건설 촉진이 필요하면, 아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채비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 그 말이에요, 그 말. 응? 보류지가 아니고 뭐, 채비지. 보류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좁은 의미로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잖아. 좁은 의미로 보류지는. 그러니까 보류지가 아니고 채비지 중 일부를, 채비지는 나중에 뭐 이렇게 어차피 집 짓고 하는데 팔당이거든. 3번 공지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 뭐 안 나오는데, 나오진 않는데 설명을 들었죠. 동사무소 용지가 있었잖아. 동사무소 용지를 환지 계획을 짤 때, 본래 우리 환지 계획은 위지면 토수료안을 정해가지고 환지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투자하는 게 개발 사업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투자해서 없던 도로도 만들고, 맞죠? 없던 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도 만들고, 그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끔 기반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게 개발 사업이잖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다 돌려받아요? 다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지.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하는데 땅을 투자를 했잖아, 지금. 그걸 우리는 얼마 몇 퍼센트를 못 돌려받아. 이걸 우리는 토지 부담률.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부담한다. 토지 부담률 아니면 감보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부담률의 원칙은 50%를 초과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거든. 면적식이든 평가식이든. 그럼 예를 들어서 50%를 정했다고 쉽게 생각하면 면적의 절반만 돌려받아야 되잖아. 50%를 부담했으니까.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 용지는, 동사무소 용지는 50%를 까고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 줘요. 면적을 더 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용지는 종전에 있던 자리 꼭 줘야 돼.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중심지로 보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 용지는 우리 개인 땅하고는 달라요. 위치, 면적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계획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 하나 지어버렸죠. 그러면 종전의 동사무소 용지는 용도가 폐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쓸모없잖아. 이제 동사무소 아니죠. 그러면 종전에 있던 동사무소 용지는 환지를 안 정하고요. 이 땅 대신에 이거 준다라고 정할 필요가 없잖아. 동사무소 지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야. 그냥 종전권. 그걸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한번 볼까요? 3번 공지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 그 동사무소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적용 환지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맞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받습니다. 행정청이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정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군구에 뭘 받고 인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법에서 유일하게 지정권자에 인가하면 안 되는 게 여기예요. 환지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 인가잖아. 5번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퀵과지자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괄호 묶으세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우리는 3번하고 5번을 같이 기억하시면 돼. 3번은 동사무소를 환지를 짤 때는 위치 면적 이런 거 안 따진다고 그랬고 5번은 동사무소를 새로 지었죠.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해버렸잖아. 이러면 종전의 공공시설 요게 용도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일부의 용도가 폐지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종전 동사무소 용지는 이런 뜻이죠. 이 토지는 어떻게 한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9번 보겠습니다. 9번에 1번 지문을 빨리 읽어보세요. 안 읽어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환지 계획만큼은 시군구에 인가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를
받습니다. 2번 지문도 읽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환지, 예정지, 명세는 없습니다. 환지, 예정지, 도. 환지, 예정지, 도는 있어요. 환지, 예정지, 도면은 있는데 명세는 없습니다. 3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그러면 이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무슨 말이 따라 나와야 돼?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까지 같이 기억을 합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의도 자체는 알겠죠? 입주한지를 신청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만 신청한다. 건물 소유자도 신청한다.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한다. 이런 얘기죠. 5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럴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때요? 어때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5번이 환지계획에 동의받는다는 얘기잖아. 환지계획이 동의 있어 없어? 없다니까. 동의가 있는 계획은 개발법에 무슨 계획만? 개발계획만 동의가 있다니까. 개발계획만. 환지계획에는 동의가 없어요. 예전에 있었어. 한 20년 전에는 있었어. 지금은 없어. 동의가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밖에 없다?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무슨 방식으로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수립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환지계획에 공람은 있습니까? 주민 의견은 들어요. 듣는다니까. 계획에 주민 의견은 다 있잖아. 며칠 이상? 14일 이상. 반영 여부 60일. 그렇습니다. 환지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 관한 내용이 나와져 있네요. 환지 처분에 관한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자, 환지 처분은 간단하죠. 환지 처분은 무슨 내용대로 해야 돼? 환지 계획대로 해야 돼. 환지 계획대로. 먼저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환지 방식에 환지 계획인가 났어. 그럼 공사 들어가죠. 공사를 합니다. 공사는 무슨 내용대로 해야 돼? 공사는 무슨 내용대로? 무슨 내용? 어? 실시 계획대로 해야지. 공사 계획이 실시 계획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 공사는 무슨 내용대로 한다? 실시 계획대로 한다. 환지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안 돼. 환지 계획은 돌려주는 계획이고. 그럼 공사가 실시 계획대로 됐나 안 됐나 중간검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중간검사 받아야죠. 근데 아까 수용 방식을 어떻게 했어? 지체 없이 바로 중간검사 신청했죠. 그런데 환지 방식은 바로 중간검사 신청한다면 돼 안 돼? 안 돼. 요 절차를 반드시 하고 중간검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뭔데요? 지체 없이 뭐부터 해? 공고하지. 공고하고 주민에게 뭐 시켜? 공람 며칠? 요게 절차. 근데 공람을 했더니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어.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의견서 들어오면은 필요한 조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죠. 그리고 중공검사를 신청하는 거야. 공사 끝났다고 지체 없이 중공검사 신청한다 그러면 안 돼. 요게 첫 번째 절차. 자, 중공검사 받았죠. 받았으면 환지 처분해야지. 환지 처분을 며칠 이내에 한다? 60일. 요게 두 번째 절차야.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야 돼. 그런데 중공검사는 지정권자가 하잖아. 그럼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이게 없겠네. 그럼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언제로부터 60일 공사 완료? 공고한 때부터 60일.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요. 요게 두 번째 절차요. 세 번째는 이제는 환지 처분해야지.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환지 처분은 무슨 내용대로 해야 돼? 환지 계획대로. 그래서 환지 계획에 정한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뭐하고? 통지, 알리고 앤더 관보나 공보에 그 내용을 뭐하고? 공고에 두 개를 해야 돼. 통지는 개별 통지잖아. 환지 처분하면 개별적으로 통지서 보내야 돼. 환지계 정한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땅이 이거구나 하고 통지서도 받고 대외적으로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죠. 그러면
공고를 하면은 그 다음 달에 뭐 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아시겠죠? 공고를 하면 다음 날에 새로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그런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여기 세 번째 절차. 자, 그리고 효과는 뭡니까? 다음 날에 발생하죠. 방금 우리가 환지 계획 정했잖아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 평면 한지 받는 자도 있고 돈 받아 나가는 자도 있고 입치 한지 받는 자도 있습니다. 입치 한지는 뭐 받아? 한 번만 더 해볼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뭐? 공유, 지분. 그러면 토지 받기로 한 자는 언제 받아? 공고하면 다음날. 돈 받기로 한 자는 언제 받아? 공고하면 다음날. 입치한 지 아파트 받기로 한 자는 언제 받아? 공고한 날에 다음.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한지 처분은 공부할 게 없는 거야. 뭐만 기억하면 돼? 공고한 날이 다음 날이다.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다음 날이 아닌 게 있죠. 다음 날 아닌 거. 그게 뭐요? 돈 받아 나가는. 돈은 다음 날이 받아. 하여튼 받는 건 다음 날이 받는데 돈을 받아 나가는 토지 위에 권리 있잖아요. 나는 돈 받아 나가잖아. 그럼 내 소유권이 여기 그대로 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소멸해야지. 돈 받아 나가는 자의 토지 위에 권리는 뭐한다? 소멸하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반대로 나는 소멸하지만 누군가는 이 땅을 또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받는 자는 다음날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권리가 다음날까지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소멸은 다음날이라 그러면 안 돼.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라고 해야지.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 그거 하나 주의하면 되는데 요거 하나 주의하면 돼. 요거는 다음날 하면 안 되고 다 다음날이야. 그럼 이건 어떨까요? 종전토지에 저당권이 있어서 저당권이 있는데 내가 토지 받았잖아. 그러면 다음날에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지를 뭘로 봐? 종전토지로 봐. 그 말은 얘를 얘로 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를 얘로 보라는 얘기는 여기 있던 권리들이 다 새로 받은 환지로 뭐 한다고?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토지를 종전토지로 봐라. 언제? 다음 날에. 그렇게 표현하고. 만약에 토지 대신에 아파트를 받았어.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어. 그럼 저당권이 아파트로 넘어오겠죠? 여기는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아파트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새로 받은 다음 날에 아파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당권은 아파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언제 존재하는 것으로 봐? 다음 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음 날 기억하는 건데. 다음 날. 자, 그런데 채비지 보류지는 소유자가 가져가는 땅이 아니잖아요.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가 가져가지.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가. 그런데 언제 가져간다고? 공고한 날의 다음 날. 전부 다음 날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정지에서 아까 언뜻 했죠.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사업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처분이 가능하죠. 그럼 예정지 상태에서 채비지를 처분해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음 날에 시행자가 가져갈 수 없죠. 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팔아버렸으니까. 그때 매입한 자가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민법상의 계약입니다. 채비지 사는 건. 이건 등기해야 되는 거야. 왜? 개인적으로 이건 내 앞으로 등기해야 내게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법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다음 날 하면 안 되는 게 한 개 더 있네. 채비지를 뭐 했을 때? 예정지 상태에서 처분했을 때. 그리고 돈 받아서 뭐 권리가 뭐 할 때? 소멸할 때. 요 두 개는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요 두 개 빼고는 다 다음 날이잖아. 이해갑니까? 그런데 자, 다음 날에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새로운 토지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안 넘어오는 놈도 있죠. 안 넘어오는 놈. 왜? 그러면 종전토지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종전토지에 뭐 한다? 존속하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권이잖아요. 그 지역권은 그 땅이 아니면 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새 땅을 받아가면 그 지역권은 새 땅으로 안 넘어와요. 그냥 종전토지에 뭐 한다? 존속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환지처분 하건 말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존속하는데 그런데 종전토지도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통행지역권 설정했는데 사업을 해 밀어버리고 공사가 도로가 뻥 뚫려버렸어.
그러면 필요 없죠. 그럴 땐 소멸이에요. 그러면 지역권은 원칙은 종전토지에 많은데 존속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개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죠. 그러면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소멸은 뭐한다? 끝나는 때입니다. 다음 날 하면 안 돼. 소멸하는 게 두 가지 있잖아. 돈 받아 나가는 자의 권리. 그 다음에 지역권이 행사할 이익이 없을 때. 그거. 그 다음에 또 안 넘어오는 놈이 하나 더 있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뭐하는 거? 전속하는 거.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뭐하는 거? 전속. 이는 전속되는 거 이 말 빠지면 안 돼.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있었잖아요. 내 종전토지에.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있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을 안 내서 압류를 당했잖아. 행정상 처분이 있었고 재판상 처분이 있었죠. 뭔가 압류됐죠. 뭐 법원에서 어떤 가압류가 들어왔죠. 내가 새 땅 받았죠. 압류, 가압류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오지 이건 당연히. 그죠? 이거는 압류나 가압류는 이 토지에 전속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돈 받아내는 게 문제지 다른 의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새 땅 받으면 당연히 새 땅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건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온다 이 말이잖아.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몇 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다가 그랬죠? 한 10번 문제를 보시다 그랬죠? 10번 문제를 보려고 하다 그랬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틀린 거. 환지 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 처분은 효력이 없고, 환지 계획대로 안 하면 무조건 무효라고 했습니다. 환지 계획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하는 기속성이 있다. 환지 계획대로 구속받는다 이 말이죠. 기속적인 처분이다. 종전의 토지에 존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못됐죠. 종전 토지에 존속 이렇게 하지 말고 전속으로 바꿔야 돼. 존속이 아니고 전속. 존속과 전속은 다르죠. 존속은 여기 있다는 거야. 있다. 전속은 전적으로 전적으로 그런 뭐 한자는 그건 아니지만은 전속 모델이 있잖아. 거기에만 속해 있는 거. 그 토지에만 필요한 거. 그 여기는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 있죠. 요 놈은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종전 토지에 뭐 한다? 존속한다. 그 뒤에는 존속이 맞아. 다만 경제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이 말은 전속하는 처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속하는 처분이 아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경제적 목적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전속하지 않는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전속한다는 말을 아예 빼고 나온다든가 아시겠죠? 그렇게 나오겠지. 자,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 틀린다니까. 전속하는 말이 빠졌잖아. 전속하는 말이 빠지면 안 된다고 오늘도 지금 지금 20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이렇게 전속한다는 말을 빼든지 아니면 쉽게 하려면 전속하지 않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 이렇게 하든지 그럼 틀린다는 거야. 아시겠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뭐 하는 거? 전속하는 거. 얘는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3번 환지 처분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나오면 그때는 소멸이죠. 만약 이 말이 없이 그냥 지역권 나오면 소멸이다.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존속한다고 그래야 돼. 존속이 원칙이야. 그냥 존속하는데 행사할 이익이 없으면 뭐 한다고? 소멸한다고. 그 소멸은 언제 소멸해?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죠.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 돼. 4번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환지 계획 인가를 받고 난 후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뭐 청산금에 관한 얘기인데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어쨌든 청산은 언제부터 하는 게 원칙이다. 환지 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이죠. 확정은 언제 확정이 되는데? 다음 날. 그죠? 그런데 환지 안 받는 자는 꼭 환지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환지 처분 전이라도 줄 수 있어. 줄 수 있지. 그런 얘기입니다.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11번 문제 해봅니다. 환지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죠. 환지 설계하는 거 맞죠? 필지별 환지 명세. 환지 예정지 명세는 없다고 했죠. 입지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는 입지 환지용 건축물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있습니다. 12번 문제 하나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 괄호 밖에 에는 며칠 이내 환지 처분해라. 60일. 괄호 안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면은 준공검사가 없죠. 그럼 언제부터 60일? 공사 완료. 공고한 때부터 60일. 2번 시행자가 환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해야죠. 개별적으로 통지하죠.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간부나 공부에 마고 공고하고 알리고 공고 두 개 해야 됩니다. 통지 공고 두 개 합니다. 3번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됐죠? 4번 환지 처분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맞죠?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변동은 일어나죠. 그 말이에요. 물권 변동은 일어나. 그러나 우리 개발법 정비법은 의무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틀린지 안 맞는지 끝까지 봐야 되겠네.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뭐 어쨌든 옳은 표현입니다. 우리 요거는 민법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지금 민법 때도 등기 안 하고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근데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되죠. 민법에도. 근데 우리 개발법은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는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처분을 하든 안 하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공고하고 14일 이내 촉탁 신청하도록 되어져 있잖아. 우리 시험에 그런 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본 적은 없어. 괜히 민법 좀 안다고 자꾸 민법 얘기를 끄집어 내는 거야. 5번 입찰지의 경우 종전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입찰지합니다. 종전토지에 뭐가 있었어? 저당권. 환지처분 공고일에 입찰지를 받은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전토지 있던 저당권이 아파트로 넘어온다는 얘기잖아. 아파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언제? 공고일의 다음날. 그 다음날이 빠졌네. 다음날이 빠졌어.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보고 쉬어야 되겠네. 13번. 환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확정. 자, 청산금 결정과 청산금 확정 시점이 달랐죠. 자, 청산금 결정은 언제 됩니까? 청산금 확정은 언제 됩니까? 결정은 언제?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잖아. 종전 토지하고 환지 처분하는 시점에 가격을 비교한다니까. 환지 처분하는 때 하는 거야. 그런데 확정은 언제 확정돼? 환지 처분 공고를 하면 다음 날이죠.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청산금 징수 교부는 언제부터 해요? 청산금을 언제부터 징수 교부한다?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이야.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는 겁니다. 그럼 확정된 청산금이니까 확정은 언제 되는데? 다음날 되잖아. 그럼 결국은 다음날부터 징수교부한다 이 말이지. 이거 세 개 공부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말입니다. 환지 안 받는 자가 있잖아. 환지 안 받는 자는 굳이 환지 처분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 그래서 환지 처분 전이라도 줄 수 있다 없다?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 환지 안 맞는 자입니다. 환지 안 맞는 자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줄 수 있죠. 그럼 환지 안 맞는 자는 환지처분 전에 미리 준다는 거잖아. 미리 주니까 미리 청산금을 뭐 해야 돼?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청산금 결정을 원칙은 언제 하는 건데?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거죠. 환지 처분 하는 때 결정하는데 예외가 뭐예요? 또 환지 안 맞는 자죠. 환지 안 맞는 토지에 대해서는 언제 청산금을 교부하는데 청산금 주려고 하죠. 그때 결정할 수 있다. 이게 결정할 수. 제가 뭐 대충 적습니다. 뭐 이거 따라 적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책 찾아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보세요. 13번 문제를 보시다가 그랬죠. (13번) 문제 보다가 그랬나요? 응. 근데 왜? 자, 1번 다시 읽어봅니다.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던 날이 다음 날에 확정, 다음 날 맞습니다. 그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우리 공포의 소멸시효 몇 년? 5년.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안 받죠? 이자는 권리는 어떻게 돼야 돼? 소멸되죠? 소멸 언제 소멸한다? 공고가 있었던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면 맞네. 이미 처분된 채비지라고 돼 있죠. 이거 의미를 아시겠죠? 환지 예정지로 지정돼서 미리 처분했다는 거야. 이거는 민법상 계약이죠. 공고일이 다음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매입한 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날에 했습니다. 4번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맞아요. 그 정한 자가 공고일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환지계획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던 날에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맞죠? 좀 쉬었다가 그 예정지 부분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